근데 궁금한 게 그 책은 어떤 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네. 학습 습관을 좋아하니까 네. 제가 온라인 상에서 애들을 데려서 이렇게 학습 습관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제 카이스트에서 과학교육영재교육원이 각 도의 영재교육청 소속의 학생들 1320명을 가르쳐요. 온라인 교육을 해요. 그래서 너 그거 좋으니까 우리랑 같이 해보자 해서 각 도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카이스트와 같이 1320명에게 한 3개월 정도 학습습관 프로그램을 돌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돌린 거예요? 비슷했어요. 네, 비슷하게 한 거죠. 완전 똑같을 순 없고 왜냐면 저희는 수학만 하는 거고 카이스트는 종합 학습 습관이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결과가 좋고 보고서도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요걸 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이게 결과물이 되게 좋겠다라고 이제 교수님도 이제 욕심이 나신 거죠. 왜냐면 취지도 좋았고. 그럼 그 책은 약간 보고서 같은 책인 거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팔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고서의 느낌이 있는데 네. 제가 들어가고 학생 사례들을 섞어서 생생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21세기 묵수라고 책을 되게 잘 들어본 것 같은 출판사인데? 1등, 2등 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잘 파는 곳에서. 그럼 이게 나라에서 내는 책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궁금한 게 그 선생님은 고대현 선생님은 그러면 그런 걸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서 지금 당장은 수입적인 거나 학원의 홍보에 연결이 안 돼도 분명 이제 이런 쪽으로 하면 학원 홍보에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정파와 사파지만 약간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더 중요시하고 계신 건지.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대학생 때 저는 교육자가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성인 교육인 현대자동차의 인재개발원에 갔었거든요. 그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성인을 갔더니 성인은 변화의 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싶어서 이제 서울대학교 석사를 간 거죠, 교육학과. 근데 거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 이게 대가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쌓여왔던 그 축적된 포트폴리오가 쌓여져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대가라는 사람이 내가 얘를 제껴서 내가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1등은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이 묵묵히 내 거를 하다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무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그 사람이 1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저는 습관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대학 석사 때. 근데 선택지가 몇 개 있죠. 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고 제가 차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학교를 가면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아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제약이 진짜 많아요. 많죠. 네, 당연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교육이 아니니까 사교육으로 가자. 방법을 성공시켜서 이 방법을 대중화를 시키고 그래서 공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교육을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습관 선생님이 너무 마이너하잖아요. 딱 봐도 이게 마이너하다는 게 주류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주요 과목 하나랑 섞어야겠다. 그래서 수학을 섞는. 그래서 수학을 섞는. 근데 궁금한 게 습관의 중요성을 사실은 얘기하는 책들도 많고 굉장히 많죠. 사실 많은데 저도 전 책을 안 보지만 그릿이라는 그때 얘기했던 그런 맞아요. 책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대가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남들은 안 하거나 안 가는 길을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이제 대가가 되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나도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대가가 되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습관을 강조하는 거는 너무 좀 퍼퓰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습관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릿이나 습관이랑은 또 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을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습관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습관을 하느냐. 근데 제가 정말로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플래너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석사 때 플래너를 3년 이상 쓴 사람들을 포커스 인터뷰라고 해서 질적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플래너를 3년 이상 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플래너를 그렇게 오래 쓰면 뭐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했을 거잖아요. 저는 원래는 처음에 생각했던 건 시간을 2배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생산성이 높아져서 삶이 알차졌어요.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오래 썼던 사람이 생각하다가 처음에 났던 거지. 쌓여진 플래너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어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플래너가 효과가 있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로서 플래너를 쓰는 게 굉장히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습관 모임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결론은 사람은 성공 경험으로 밖에 성장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 그 성공 경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기준이 높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컷을 올라서 성공 경험을 느끼거나 아니면 성공의 기준을 낮춰서 매일매일 다 잘하고 있어요 라는 증거를 느끼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습관이라는 게 사람들의 내면적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를 가치롭게 생각하고 나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을 굉장히 오래 해서 그 포트폴리오가 쌓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자존감이나 마음의 찌꺼기를 치료해주는 도구로서 이 활동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을 했던 건 습관의 종류가 크게 중요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핏에 맞는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코어한 습관 한두 개를 박아주면 신앙심이 신실한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와 같이 그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씨앗을 하나씩 선물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적고.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세워서 가다 보면 큰 목표가 이루어진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물론 뭐 흔하진 않지만 분명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저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유니크하냐 아니냐보다는 효과적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던 거고. 왜냐면 저는 교육인데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내가 얘들한테 5년 동안 가르쳤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가설이 폴스야. 그럼 내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모든 활동들이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0% 성공할 수 있는 절대 원칙을 찾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처음에는 그게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결국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됐던 거고 그래서 저는 했던 것 중에 뭐 다 비슷하죠. 근데 누적 숫자를 붙였던 거 예를 들면 포스트잇을 붙이고 숫자를 세서 그 숫자를 키워서 설득을 하게 만드는 거랑 그 습관을 단순히 그냥 생산성의 도구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그 자존감을 키우는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점?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네요.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약간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선생님 같은 그런 걸 더 추구하시는 거죠. 훨씬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에서 대치동 캐슬이라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수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매일매일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맞아요. 이렇게 뭔가 매일매일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고 계시는 그 생활을 하고 일을 잘하기 위한 템플릿을 배우는 도구로서 수학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영어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수학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은 저에게 선택지가 실은 제가 살아온 그 커리어를 고려하면 수학이 제일 적합했고요. 왜냐면 수학을 제일 가르치기에 이게 제일 어울렸고 영어는 실은 원어민이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안 됐고 두 번째는 하고 나서 보니까 수학이 굉장히 적합했던 게 그렇게 규칙과 루틴과
정교함을 맞추기가 수학이 굉장히 적합했던 적합했다. 학문인 거죠. 그리고 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성공 경험을 억지로라도 만드는 게 저는 이 습관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이 100일마다 애들이 하면 저렇게 상장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때 학원에 막 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그 학생이 두고두고 돌이켜봤을 때 별거 아닌 상장이지만 그게 마음에 싹이 돼서 그 친구가 피아노 할 거라고 믿고 그걸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 꿈은 그걸 100만 개를 만들고 죽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